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1.2%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약간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 지금 비트코인 차트 보면은 38,000불에 간신히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41,000불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36,000까지 내려갈 것인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월화 수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는데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37,000불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가 상승하게 되면 40,000불까지 상승할 수 있다. 하락하게 되면 35,000불까지 하락할 수 있는 다음 주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주식시장에 큰 돈을 베팅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매일 체크하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아직 워런 버핏은 주식을 산 것이 아니고 하락하면 사기 위해서 511억 달러를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유동성 항상 준비해야 된다. 욕심을 너무 크게 부리면 안 되고 USDT, US 달러 그리고 한국 원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락이 크면 반등도 큽니다. 욕심 없이 반등 폭만 수익으로 계산하셔도 크게 나올 수 있다. 2주 전에 워런 버핏은 옥시덴탈, 저는 썬파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자 에너지 기업입니다. 오래 기다릴 수 있으면 신재생에너지도 볼 수 있습니다. 91세의 워런 버핏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몇 년 만에 정확히 맞췄습니다. 석유 관련 회사 인플레이션 적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주식을 매도했던 투자자가 높은 가치와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미국 시장이 없다고 불평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지금 워런 버핏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전, 2년 전이랑 지금은 틀리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 경제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뢰가 흔들리면서 글로벌 금융시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마하의 현인, 오마하의 오라클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 91세입니다. 곧 매수 타이밍을 알릴 것이라고 합니다. 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는 선택하시면 되지만 폭락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다 가르쳐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디어가 그만큼 빨리 발전됐기 때문이죠. 이번 매수는 물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테크 주식이 아닙니다. 원자재, 원유, 태양광 이런 거 관련된 주식이어야 하고 코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회사 쉐브론은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석유 회사 옥시덴탈 그리고 잘 이해는 안 가지만 HP 컴퓨터 제조업체를 수십억 달러 주식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월에 인수하기로 했던 게임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을 수백만 주 더 사라고 회사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9.5%를 소유하고 있어 앞으로 최대 주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3월에는 보험회사 왕구 제조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자, 일단 워런 버핏만 따라해도 중간은 간다. S&P에서 나스닥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비트코인도 같이 하락할 수뿐이 없다. 하지만 워런 버핏이 보는 건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떨어진 다음에 반등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도 반등을 한다. 그 반등을 했을 때 같이 따라올 알트코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수익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담보로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이 처음 보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특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골드만삭스는 더 많은 담보를 추가하거나 기존 담보된 비트코인을 강제 청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회사인 갤럭시 디지털은 금융기관들이 이제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회사에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우량 기업이
제공하는 크립토 관련 서비스의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달 초 골드만삭스는 최소 2,500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고객 자산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디탈 자산 책임자 메릴 리치가 발표했는데요. 자, 이거는 가까운 시간 내에 상당히 크게 퍼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환 플랫폼 비트스탬프가 전 세계 5,500명 이상의 기관 투자자들을 한 대상에 따르면은 88%가 암호화폐가 결국 기존 증권도 추월할 것이다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기관 투자가들이 미래를 보는 한 예입니다. 멕시코 억만장자인 그루포 엘렉트라의 의장이기도 한 리카도 살라나스는 크립토가 금보다 더 나은 가치를 저장해 준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60%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관련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은 조작하기가 의외로 쉽고 비트코인 가격은 금만큼 쉽게 조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에는 금과 같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주변에 보관할 필요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조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리카도의 자산은 123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가족 대대로 금을 저장하고 사용해 왔지만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항상 금을 모으고 저장했는데 멕시코 법정 화폐에 대한 해결책이 금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에 금도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을 때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모든 자산이 바뀌고 있고 오늘은 그 구성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공동 설립자인 아나톨리 야코벤토는 비트코인이 지분 증명 메커니즘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결국 모든 사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작업 증명 시스템의 미래에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분 증명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러는 말이죠.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결국 지분 증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비트코인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류 및 에너지 효율성이 미래 블록체인의 사용자가 선호할 시스템의 종류를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면서 지분 증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단순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면은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지만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비트코인 철학과 목표는 모두 가치 저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구축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구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장은 비트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고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분 증명과 작업 증명, 결국은 작업 증명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에서 새로 상장하는 코인들이 급격히 상승을 한 후 하락하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코인이 상장하는 줄 알고 상승하는지 어떻게 알고 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시장 참가자들이 디지털 자산 상장 과정에서의 허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에 특정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러한 시장 참가자들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관련 가격의 급등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서 공개된 데이터지만 모든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정보를 공개한 후 나열하거나 암호화폐 자산 기술 통합 프로세스만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산을 상장하기로 결정한 후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지만 기술 통합 작업이 시작되기 전 온체인 데이터가 주의 깊게 거래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산 상장을 고려하기로 결정한 경우 비교회에서 긍정적인 상장이 내려진 경우에만 게시할 것이라고 계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한다고 해놓고 상장 안 하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은 2021년 초반에는 거의 상장 후 3배에서 4배는 기본적으로 오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50%에서 100% 정도 상장 후 상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가 외부 법률 회사와 협력하여 회사 내부에서 유출 정보를 조사하고 있고 목록 시스템과 도구를 검토하여 블록체인 포렌식 분석 활동을 통해 거래를 추적하고 코인베이스 직원과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조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사악한 활동을 돕거나 선동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직원은 즉시 해고되고 관련 당국에 회부, 형사 기소될 수 있음을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CNBC 인터뷰에서 다시 글로벌 투자 회사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 앤소니 사카라무치가 앞으로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랜드 투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인텔리전스 플랫폼 글래스노드의 자료를 기반으로 본 비트코인 지갑 수가 이런 추세로 증가한다면 비트코인은 긍정적으로 보아도 충분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트코인 지갑의 수 계속 늘어나는 그 이유입니다. 주력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상승 속도를 위한 준비에 이르렀다. 즉 비트코인이 점점 더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지갑이 2억 6천만 개가 넘어서고 있다면서 은퇴자를 위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회사가 점점 늘어날 것이며 향후 몇 년 동안 10억 개에 달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미국 퇴직자 상품 제공업체인 피델리티에 대해서 저도 방송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은퇴 저축자들의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비트코인의 일정 비율이 할당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은 3년, 4년 안에 비트코인 주소의 수는 10억 개가 될 것이며 은퇴 자금을 관리하는 크립토 회사들은 수요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코비드19가 미국을 강타한 후 특히 뉴욕에서는 많은 유태인과 뉴요커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 이후에 음모론 중에 하나가 미국 노인들 연금을 노린 바이러스 테러다 이런 얘기도 초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노인연금이 크고 많은 노인들이 코비드에 취약했다는 말인데 노인연금을 주지 않으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이런 음모론이 이야기의 주된 것인 만큼 미국 정부가 얼마나 많은 막대한 금액을 노인연금으로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은퇴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전체 자금에서 비트코인에 차지하는 범위가 적어도 1에서 5%는 될 거라고 스카라무치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20%까지도 은퇴 자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자동적으로 아니면 매뉴얼로 자기가 스스로 투자할 수 있다고 제가 방송했습니다. 은퇴자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할수록 피델리티의 계획이 주요 암호화폐 채택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한두 회사의 계획이지만 이게 모든 게 동참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피델리티의 최근 움직임은 수년 전에 401k 보유자들에게 미국 플랜인데요. 주식 할당을 허용했을 때와 같이 자산관리 대기업의 성장에 큰 이바지를 할 것이며 주식시장에서 일어난 일과 유사하게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델리티의 발표는 매우 중요하며 지금까지 채굴된 코인 2,100만 개 정도지만 피델리티의 퇴직 자산은 2조 4천억으로 앞으로 숫자만 봐도 엄청난 퇴직연금이 비트코인으로 투입된다면은 비트코인은 탄탄한 길을 거둘 것이다. 피델리티는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비트코인이 그대로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